마약 범죄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약과 총기가 동시에 대한민국으로 밀반입되려던 범죄 시도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충격적입니다. 10만 명분 마약, 미국의 교포 장모 씨가 국내로 이걸 들여오려 했던 겁니다. 부산항 통해서. 실탄 50발, 45구경 권총 1정, 가스발사식 모의총기 6정, 이삿짐으로 위장했고요. 선박 화물로 국내에 밀수하려는 거 붙잡았습니다. 어제 중앙지검이 기자들을 상대로 이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마약을 탄 음료를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려던 일당도 덜미가 붙잡혔는데 이제는 총하고 마약을 같이 밀수하려는 시도까지. 이거 다 한국인들이 벌이는 범죄인데 어쩌다 우리나라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마약과 전쟁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마약과의 전쟁 중입니다. 근데 그때 아마 국민들이 들으실 때는 뭐 마약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이 됐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됐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 정보랄지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를 보면 우리나라 정말 마약이 위험한 지경에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피자 한 판 가지고 마약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시행령에 이제 마약 이런 범죄를 집어넣은 것인데 이제 최근에 뭐 학교 근처에서도 마약 있는 음료도 가지고 가고요. 또 지금 이번에 문제되는 사람은 미국에서 마약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3.3kg가 넘는 마약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1인당 보통 0.03g 정도의 일회 투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10만 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왜 한국에 들어왔겠어요? 그걸 가지고 마약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 또 파는 데 있어서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약 알바를 할 때 제가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보통 한 달에 70건에서 100건 배달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럼 마약사 한 명당 적어도 100명 이상이 마약을 사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 주위에 마약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특히 가격이 싸지고 우편으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던지기 수법이랄지 여러 가지 신종 수법이 나오면서 마약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치 마약이 놀이문화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퍼져 있다고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했는데 이번에는 마약과 총기가 결합한 신종 범죄가 붙잡힌 겁니다. 이 사건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의 신준호 팀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2022년 9월 미국으로부터 이삿짐으로 위장하여 필로폰 및 총기를 국내로 들여온 마약 및 총기 밀수 사범을 검거하여 금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박스 하나가 전부고 다른 데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DEA 즉 마약 단속국과의 긴밀한 공조 및 세관과 경찰의 협력에 따른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국내 최초로 총기류까지 밀수한 마약 사범을 적발하고 해당 필로폰과 총기류가 국내에서 유통, 사용되기 전에 이를 차단하였으며 지금 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김소영 교수님 일단은 이거 어떻게 몰래 들여온 건데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지금 중앙지검 산하에 있는 마약특별수사팀 팀장 이야기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좀 수사한 것 같아요. 이 범죄자가 미국에서 이삿짐을 부산항으로 보냈거든요. 예. 이렇게 많은 이삿짐과 짐들이 모이는 부산항에서 모든 짐을 검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일부러 이런 식의 방식을 택한 건데 그 첩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첩보가 있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미국 마약 단속국과 공조하면서 이 수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이제 검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한 거잖아요. 첩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검찰과
경찰 둘 다 이 마약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서로 수사 경쟁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도 잘할 수 있다, 경찰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서로 보여주려고 할 텐데 바람직하군요. 국민들 입장에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특히나 이건 미국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경찰도 물론 잘하겠지만 경찰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검찰에서 이렇게 실적을 올린 것,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검거를 한 것이 국민들에게는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누가 됐던 열심히 잡자라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은 마약 범죄가 굉장히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뭐 이라는 얘기까지 뭐 들었는데 지금 오히려 뭐 학생들도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다, 좀 그런 사태가 또 나오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난주에 있었던 이 대치동 학원가에서의 이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한테 이제 준 뭐 이런 것은 정말 학부모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결국은 근본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검찰의 수사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검찰의 마약 전담 수사팀이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이러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이제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이제 마약 범죄가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죠?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왜 마약 깡패 수사 못하게 하냐, 이제 이러한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으로 일부 마약 수사는 좀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제범죄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뭐 아예 이렇게 뭐 조직적인 범죄는 할 수는 있는데 단순한 뭐 소지랄지 투약, 근데 이런 거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면에서 지금 이 마약 수사를 근본적으로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력의 합차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요. 뭐 그렇지만 또 검찰이 일부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조직적 범죄를 빨리 일망타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신종 마약 범죄가 결합돼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여당을 중심으로 아니 지금 검수완박도 좋지만 마약 범죄는 검사도 경찰도 다 잡게 둬라. 그 왜 자꾸 이렇게 못하게 하냐라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검수완박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 수사권 축소죠. 이거하고 마약 범죄 수사, 깡패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을 마약으로부터, 조직폭력배, 깡패로부터, 신종 범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는 이전에도 경찰에서 99.7%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하고 있다라는 주의시군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마약이 활개를 치고 조폭들이 온 나라를 막 설치고 돌아다니고 그런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사, 수사, 기소, 공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전 과정을 오롯이 한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을 해가지고 수사는 경찰에, 기소 공판은 말하자면 검찰에 줘가지고, 예를 들면 마약 범죄자 잡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재판에 세워가지고 범죄 혐의를 제대로 검찰이 입증하고 소명해가지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기소 제대로 하고 공판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마약 깡패 잡는 거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상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또 검찰 출신 변호사님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검수완박으로 검사가 직접 마약 수사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다 하고 있다라는 전재수 의원님 의견은 민주당 사실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과 일치되는데, 검사 출신이고 또 마약 수사를 오래 하셔서 정말로 검사가 이제 직접 마약 수사 안 해도 문제 없습니까? 근데 아까 그게 뭐 97% 이런 얘기는 이제 전체 범죄 사건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랄지 자잘한 범죄까지 다 포함하면 건수가 많죠. 그러면 경찰이 뭐 인원도 많고 또 가장 초동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 맞고요. 이제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 잘하죠. 근데 이제 검찰이 사실 이 방면에는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아주 오래됐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거의 마약 수사는요 첩보에 의존하거든요. 첩보에 의존하는데 첩보 자체가 이제 외국과도 관련이 있고 그러면 아니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하면 검찰은 기소만 해라. 근데 사실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또 수사의 경험도 필요한 것이고 보강 수사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사권은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특히 마약은 민생이랄지 이제 국민과 엄청 관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군다나 마약 수사는 정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수사의 어떤 몇 개 정도는 적어도 아무리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 하더라도 경찰, 검찰, 국정원이 합동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사실 맞잖아요. 왜 이걸 뺏어가지고 이전에 전문성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걸 그냥 없던 걸로 끝내버려요? 그래갖고 뭐 도핑 시스템이랄지 아니면 마약에 대한 감정이랄지 첩보랄지 수사랄지 이게 엄청난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노하우하고 경찰의 노하우, 국정원의 노하우가 결합해서 마약 소통하면 되잖아요. 근데 검찰은 기소만 해. 다른 거 하지 마. 마약이 판치고 어찌고 하면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이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권도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전재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재수 의원님 좀 하신 말씀에 약간 좀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나온 것처럼 이번에 그 부산항에서 부산항을 예. 통해서 이제 밀수를 하려고 했던 그걸 이제 중앙지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 6대 범죄에서 마약 범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원칙대로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저거를 중앙지검에서 발표 못하죠. 뭐 부산 경찰청에서 했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왜 수사력을 분열시키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약 수사는 경찰도 하고 있지만 정말 조직적인 범죄는 이것은 검찰의 이러한 몇 년 동안 그 쌓아온 이러한 뭐 노하우랄지 아니면은 또 검찰의 수사력 이런 것이 다 결집을 했을 때 정말 조직적인 범죄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저도 판사 시절에 마약 범죄 사건을 재판을 해봤습니다만 예. 굉장히 점조직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러니까 산 사람을 잡아도 그 위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점조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심적인 밀수를 누가 조직적으로 해왔는데 사실 이것을 적발을 해야 이 일반 국민들에게 마약이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숙주를 잡아내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정보와 노력이 필요해야지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도 있지만 검찰이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마약 범죄를 왜 검찰을 직접 수사해서 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 공감대나 아니면은 설득력 있는 어떠한 논리가 있어야죠. 왜 마약 수사를 검찰에 직접 수사해서 뺐는지 이게 그럼 마약 범죄를 진짜 활개치게 하려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게 마약 범죄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에서의 마약 음료를 또 권유한다. 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약 범죄의 일망타진을 위해서는 정말 검찰과 경찰이 같이 나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검수완박법안의 6대 범죄에서는 마약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수사력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저는 전재수 의원님의 말씀은 좀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다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수사를 하던 것을 못하게 뺏어오고 뺏어온 것을 누가 이뻐가지고 그쪽에다가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주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전체 형사사건의 99.7%는 이미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0.3%인데 그래서 경찰의 불만이 뭐냐면 검찰은 폼나는 사건만 수사한다. 검사는 언론에 보도될 만한 큰 사건만 수사한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기관과 기관 사이의 어떤 견제와 균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역할과 또는 이 검찰, 경찰
문제를 놓고 수사권 조정을 놓고 보자면 어떻게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 이러한 차원에서 형사사법체계상 이제 수사권을 조정을 한 것이지 어디 못하게 뺏어오고 어디 그걸 갖다 주고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 어느 정치인이 마약 범죄가 활개를 치고 우리 딸 자식들이 마약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회와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수사, 기소, 내사,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독점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분산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지 어디 못하게 뺏어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국가 수사 역량을 모아가지고 마약 범죄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하고 마약 범죄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히고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직접 수사 여기까지 범위에 듣겠습니다. 마약이 들어갈 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그것을, 계속 나와서 그것을 여기까지. 빼고 마약만 그렇습니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깡패도 그렇고 그것은 보이스피싱도 그렇지 그렇고 않죠. 다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거는 그렇죠. 민주당이 다 해야 되는 매우 거죠. 그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하셨습니까? 또? 신종 마약 범죄들이 계속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오신 여야 의원님들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국민들의 우려를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범정부 차원에서 일단 허용되는 데까지 마약 다 잡자. 검찰이 나섰는데요.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전국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검찰, 경찰, 관세청의 전문 마약수사 인력 840명으로 구성됩니다.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울러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되도록 적극 의율하겠습니다.